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3,100이라는 숫자를 보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시장. 어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양시장이 어제장에서는 1%대 내외 하락하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그 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장중 한때 2%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3,1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 공세를 펼쳤지만 개인이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 SK하이닉스로는 들어와 줬는데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행진 그리고 마이크로 실적의 코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네요. 네이버와 카카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참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각각 7, 8%대 조정 나오면서 5위권을 유지했던 네이버는 시총 9위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는데요. 780선은 간신히 지켜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빠져나갔고 개인만이 홀로 반발 매수세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2차 전지 쪽 강한 수급 확인이 됐고요. 나트륨 배터리부터 전고체,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 더해지는 종목들 애경케미컬과 나인테크 두 자릿수대 동반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악관 측에서 직접 상호관세 유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기술주의 낙관론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실적에 탄력받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과 메타, 브로드컴도 2%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애플은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고위 임원의 퇴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의 훈풍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힌트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다음 주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미리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주말에도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모든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사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2.3%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폭풍 매수해주면서 그 낙폭을 많이 회복해줬습니다. 0.92% 내린 3,07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3,100선은 내주고 말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빠졌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78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800선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6개나 되는 등 이 소형주들의 활약도 있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 우리 시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매수량을 오히려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 개인이 8천억 원대 홀로 많은 물량 책임져 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5천억 원대, 기관은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위주로 4천억 원대 물량 덜어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2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년에 2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AI가 보이스피싱도 잡아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LG U+는 오는 30일부터 이 통화 상대의 목소리가 AI로 만든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단 5초 만에 판단해주는 안티 딥보이스 기능을 도입하는데요. 5초 만에 경고를 해주고요. 또 스마트폰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외부 네트워크 없이도 실시간으로 위조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KT도 통화 내용 실시간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는 서비스를 내놓았고요. SKT는 최근 의심번호 탐지 시스템을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대응책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줄여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3가 드디어 오늘 공개됩니다. 식품업계는 관련 콜라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최근 바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이번에도 참이슬과 테라에 오징어 게임 라벨을 부착한 한정판 출시에 나섭니다. 지난 시즌 때도 작품의 흥행 자체는 다소 아쉬웠지만 이 한정판 참이슬만큼은 글로벌 시장에서 4주 만에 완판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뚜기와 하림도 관련 제품을 출시하면서 막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흥행 여부와 별개로 이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매출만큼은 확실하다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이 식품업계를 들썩이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는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호재가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좋은 분위기 SK하이닉스가 그대로 받아가면서 SK하이닉스 2.5% 가까이 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29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이 신고가를 한번 높여가게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의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1.8% 가까이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6만 전자는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시면요. 자동차주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현대자동차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많이 밑돌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많이 약화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는 3.4%, 기아는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이 악영향을 받아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방산주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방산주 최근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방위비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그 부분이 우리 방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와 더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각각 5%대, 2%대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 로템까지 2.5%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주는 어제도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AI 정책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달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였는데요.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경계감을 내비치면서 이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8% 가까이 빠졌고요. 카카오는 9%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전력 홀로 이렇게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저녁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결정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와에 앞서서 장중에는 한국전력이 그 해체 결정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전력 7%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로써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7년 만에 4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각각 1% 가까이 오름세 보여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도 0.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까지도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출신 임원을 3명이나 영입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2.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 CEO의 최측근인 테슬라의 고위급 임원이 해고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국 증시는 정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 급등으로 인한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실시간 전략 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환호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제장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들 잡아가면 좋을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어제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또 어떤 테마군들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지 시세를 줬던 그런 관련주들이 어제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이게 그 전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조금 빠지는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잘 준비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3,300포인트, 3,400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종목군들, 어떤 테마군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오늘 방송 자료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자료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종목도 챙겨가시면서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가 가파르게 달려갈 때는 한 번만 잡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는 또 갑자기 조정이 나오니까 쉬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잘 활용해 보시면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전략들 꼭 필수적으로 챙겨가셔야겠습니다. 그럼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도 전해진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S&P 500 지수 주중 기준으로는 장중 기준으로는 일단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3포인트 정도만 남겨둔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간다라는 인식과 이제는 정말 돌파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이 고점 우리가 6월 달부터 해서 계속 고점을 좀 두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뭔가 좀 돌파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뭐 재료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우리가 또 이제 미 증시에서 발표가 된 게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 연장을 또 시사를 했다는 점.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파월도 이제 해임을 하면서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좀 실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요. 그래서 앞전과는 좀 다르게 미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언젠가 미증시도 조정이 조금 나오겠죠.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나올 텐데 이런 구간들에서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미증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국내 증시나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우리 증시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차피 우리 증시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 우리가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의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에서 지금 이제 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이 앞전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술주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S&P도 똑같이 이 고점에 대한 저항을 조금 맞던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 주식에서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면은 추가적으로 막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처럼 그런 이제 저항 자리를 조금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당분간 움직임은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이제 조금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중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증시를 조금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재했던 그런 이제 미증시인데 거기서 결국 자금 유출이 조금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빠져나갔던 미국 증시 자금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거 계속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눌려주는 타이밍에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좀 불안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어제 한 2% 코스피 기준으로 한 2% 빠졌지만은 거의 절반 정도는 또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주간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결국 이 지점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제 시장이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증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서 겁먹고 뭐 손실 보고 손절 치지 말고 여러분들 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랠리를 펼쳐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뭐 기존에 조금 만약에 물려 계셨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테마군들이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뭐 물타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놓는다라고 하신다면은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 크게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증시 계속 이제 장비핀 미래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주식 대응하시면서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좋은 종목, 좋은 주식은 끝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좀 이제 여러분들 끝까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 알미에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의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앞으로의 이런 긍정적인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뉴욕 증시의 상황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떤 종목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의 기회를 대응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로 삼으셔야 하반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계좌 안에 파란불이 가득 켜져 있다라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조정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의 상승 전략으로 만들어내시는 마스터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하반기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이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에서 첫 번째 섹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SK하이닉스 수급 굉장히 가격에 들어와줬고 마이크론 최고 실적,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HBM에 대한 기대감 정말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어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반도체는 지금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꼽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 출연을 한 10번 했다 그러면 거의 5번은 그 반도체를 들고 나왔을 건데 네. 그만큼 재료가 많은 그런 이제 테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망할 일은 없다. 근데 다만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청주에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지금 건설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이 HBM 우리가 고성능 메모리 칩이라고 이제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 D램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쌓아 놓는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방열이라든지 아니면 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수율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게 결국에는 후공정에서 이런 패키징 기술이 여러분들 항상 이 패키징 기술이 좀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 기술로 인해서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세부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반도체 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단기간으로 수익을 좀 크게 수익 실현을 시켜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이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만큼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7번째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후공정 경쟁력을 지금 이제 조금 더 가지고 가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법 세액도 지금 25%에서 30%로 지금 이제 증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법안은 아닌데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강화를 시킨다.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다시금 투자를 하게끔 우리 그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게끔 세액 공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5%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5%도 솔직히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그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나 뭐 ICTK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살펴봐 드릴 텐데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조금 달성을 하고 있죠.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불과 전만 해도 뭐 한 16만 원, 1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결국에는 어제 고점 기준으로 30만 원을 조금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전에 있던 고점
이 부분들을 조금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신고가 영역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에는 이 24만 원, 25만 원 선을 돌파를 하니까 30만 원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정확하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신규로 공략하기는 원래 조금 까다롭긴 해요. 우리가 여기서 더 갈지 이런 부분들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더 기대된다.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고가 달성하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2배씩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테마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ICTK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던 흐름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특히나 이제 ICTK는 양자암호 관련된 재료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양자암호 이슈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추세를 만드는 게 작년 9월 이후에 작년 이제 12월 9일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세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이제 변곡을 조금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구간들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추세선에서는 약간 빠진 흐름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구간들 밑에서 우리가 지금 60일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평선 지지나 이런 부분들 받아주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요거를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리에서는 딱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스 앤 미디어 이 종목 또한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특히나 이제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테슬라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들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약간 소강 상태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칩셋 미디어는 결국에 이제 뭐 그 영상을 전자 신호로 좀 바꿔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이제 IP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뭐 홈 IoT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안 CCTV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시장 점유율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하나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전 고점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종고점까지만 상승을 해도 주가는 2배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건데 결국 그거죠,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 캔들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가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루하루 캔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다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꾸준히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말쯤에는 좀 이제 큰 수익률 한번 기록을 해보시게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기술주들 뉴욕 증시에서 강세 보였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훈풍과 HBM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최근 계속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죠.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는 고점 기준으로 3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고점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ICTK는 양자암호 관련 이슈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보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둔다면 지금 자리에서 미리 잡아둔다면 전고점까지만 상승을 해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의 성장성만 봤을 때 우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각각의 종목들별로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잡아보는지에
날씨에 따라서 하반기에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마스터님의 모든 전략들 체크해서 이런 종목들 전략 가져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오셔서 마스터님의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자력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 전해졌죠.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원전 해체 경험이 국내에서는 없었죠.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를 포함한 4개국만이 해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리 1호기 이렇게 해체가 되게 된다면 이제 해외 원전 시장 그 규모가 거의 5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또 더해지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체 시장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이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돈은 있는데 어디 가서 사용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네. 그런 기술력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전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 뭐 SMR 검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한 1,300원 가까이 투입을 하면서 이런 기술력조차도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좋은 지금 이슈들이 계속 원전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제 뭐 원전도 이제 계속 이제 수명을 다 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수명이 다 했다 하더라도 계속 운전을 조금 하고 싶다. 이제 뭐 안전 검증을 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운전 신청 원전이 10기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체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원전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또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원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노후화된 원전들은 당연히 좀 갈아주는 게 맞겠죠. 다만 원자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염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기술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기업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써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결국에 나왔죠.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상업용 원전을 처음으로 이제 해체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12년간 걸리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것도 지금 1조 원, 1조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그 굉장히 최근에 뭐 보시면은 뭐 오르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원전 해체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기대감들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이제 해체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또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들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지가 조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진과 한신기계, G2파워 같은 경우인데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뭐 어제 시장에서 좀 빠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밑에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금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들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눌리더라도 우진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여기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주봉상이나 이런 거 부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년도의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한신기계를 말씀드리자 싶으면은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22년도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봉상 빠져왔던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종목 또한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가 중요해 보여요. 4,000원 구간. 여기가 과거에도 지지가 좀 나왔던 과거에도 이렇게 지지가 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요거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눌려주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빠지는 흐름, 요 자리 무너지지 않는다. 4천원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G2파워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개별 이슈가 조금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이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또한 지금 추세를 좀 잡아가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좋은 이제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원전 관리주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가 거의 다 최고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존 정부에서 이전 정부로 이제 바뀔 때 그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때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원전 이제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거의 다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원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주봉상 이런 구간들 지금 원전주들은 주봉상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지금 다 위치를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G2파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12,000원 구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원전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나는 원전 관련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 그 장중에 통신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전주 조금 늦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정보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반기를 주도했던 섹터 안에 원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계좌 안에 있는 원전 종목들은 지지부진했다, 또는 내가 원전 종목들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오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슈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요. 주봉상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추세를 잡아가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각각의 종목별로 공략 달리해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통해서 원전 관련해서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6월 27일) 금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789선에서 790선을 목전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일단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들은 어제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하면서 68,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제 강세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오늘 2% 가깝게 쉬어갑니다. 288,000원 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뛰어오릅니다. 5% 가까이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시총 8위 자리 한 단계 올라서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업종도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도 다시 한번 쉬어갑니다. 1%대, 2%대 약세 보이면서 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HLB 파마리서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쉬어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로 전환해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다시 한번 담아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출발이면은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전일 미증시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요런 이제 갭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받아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다만 지금 이제 장 초반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소폭의 지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경계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개인들이 근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이제 업종별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그냥 반등 효과, 지금 종목들이 상승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래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그런 효과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근데 코스피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적다라는 거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좀 수급이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아니면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결국에는 상승을 할 만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테마에다가 우리가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근데 이 정도로만 좀 받쳐주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보다 막 더 거세하게 막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충분히 조금 아름답게 좀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또 특히나 오늘 저녁에는 미국에서 이제 PC 물가 발표도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위험을 조금 피해 있겠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이틀 전 어제와 그 전일날 보시면은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또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두 양시장 모두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뭐 오늘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전일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의 상승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PC 물가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오늘 우리장이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받쳐주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업종별 차별화 장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승할 테마에 빠르게 선취매를 해뒀다가 내가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이런 부분들 수익으로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통해서 오늘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월 9일에 공략을 했었어요. 제주반도체 무려 공략 후 4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종목에서만 두 자릿수대를 넘어 40%라는 가파른 상승률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오를 만한 종목들, 앞으로 상승할 만한 테마에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늘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제가 이제 5월 8일 날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2달 가까이 횡보세였어요, 여러분 맞죠? 크게 상승도 하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거래량 없이 그냥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뭐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만 연출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 우리가 조금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최고가를 좀 달성하기까지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쫓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해봤자 여러분들 뭐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특히나 뭐 제주반도체 지금 상승을 했고 또 어제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요런 우리가 저점에서 조금 기다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니까 결국 시간 2달 정도 뭐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데 2달 만에 40%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잘 쫓아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안전한 종목들 큰 등락 없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선취매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줄 만한 힘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런 종목,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이 정도 상승률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서 방송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가가 최고가를 달성하기까지 단 이틀 걸렸습니다. 저희가 물론 보유하고 기다렸던 기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잡았다는 점이 포인트겠죠. 혼자서는 사실 이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런 급등을 모두 내 수익률로 만들어냈습니다. 쫓아서 매수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내가 제대로 된 종목들을 캐치해놨다가 단기간에 작은 급등들만을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큰 상승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주어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가파른 상승세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주셨죠? 네, 뭐 반도체 지금 제가 봐야 된다라고 이유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국내 대형주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도체 우리가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좋은 반도체 종목 찾아가야겠죠. 특히나 아까 제가 이슈에서 특히나 이제 후공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후공정 관련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좀 챙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충분히 수혜를 많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결국에는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를 하는 전문적인 후공정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고성능 반도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 고성능 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자, 거기서 뭐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런 이제 고성능 반도체, 대형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 기업들에서 이 후공정 산업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까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봉상 이제 좀 쌍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타날 만한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장기 평선을 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인데, 자, 이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항상 어떤 종목들 공략을 하면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 초입에 발생되었던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신망 내에 입장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후공정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또 AI 고성능 칩 확대에 따른 패키징 기술 수요와 확대로 앞으로의 매출 증가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만 가지고는 내가 이 종목을 알 수가 없겠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서 잡았을 때 수익률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타점을 체크해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잠시 후면 굳게 닫힙니다.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40%라는 강한 상승률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종목 오늘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